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이 받쳐주지 않아서 지수 상승하기에는 좀 힘이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름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들 종목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 조정받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은 현대차가 1% 상승,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베스트 종목 상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또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은 아니고요. 예, 예.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도 시작될 것 같은데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아니, 휴가 계획 같은 게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아직 못 세우셨어요? 예, 예. 네, 우선 증권 주식 투자 먼저 성공하시고 또 힘찬 즐거운 휴가 가시길 바라면서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LG 하우시스를 네. 매수하고 싶은데 예. 매수 시점이 언제쯤 되면 또 앞으로 전망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금년 연초에보다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러고 있어요. 예, 시장 시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내리는 건 내리는 대로 또 되는 건데 앞으로 이걸 매수해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단기적인 또 목표, 또 장기적인 또 목표가와 또 현재 매수해도 될지 그 타이밍이 맞는지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매수했을 때 전고점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전고점도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성규 팀장님, LG 하우시스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죠. 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에 대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기업인지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 이런 데 들어갈 때 그런 내외장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초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냐면 약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만 4천 원까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했죠. 한 30% 정도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말 그대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 그런 건축 말 그대로 자재 쪽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되살아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역시나 그런 수혜 부분들도 역시나 기대가 작용하면서 올라갔다가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내려온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중국 건설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딱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옆집 아저씨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들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저평가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약간은 부동산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이제 많이 지어지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지방 건설 쪽이 좀 이렇게 강한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됐을 때 역시나 LG 하우시스는 어차피 자재 쪽을 판매하는 회사고 또 이제 재건축이라는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나 전방위 산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보다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 점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저점을 지지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6만 5천 원대 부분이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부분의 공방이 좀 이렇게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평선도 굉장히 몰리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등락을 좀 지켜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올해 예상 실적으로 해가지고 한 PER 지수를 한 11배 정도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라서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건설 경기가 말 그대로 좋아져야지만 LG 하우시스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있다는 건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1배수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저평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지켜보시는 관망세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지지하려고 했었던 75,000원 선이 2차 저항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목표가로 설정하신다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서는 약 20% 디스카운트된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6만 원 선이 적정 매수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투자할 때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많이 봐드렸던 종목이죠. 매수가가 16,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봐주시죠. 네, 우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자 8%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8,890원대 매수가 부분보다는 거의 뭐 한 반토막 정도 지금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손실 크시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의료 정밀 관련된 부분 뭐 의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뉴 헬스케어 관련주들 주가 흐름 뭐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대세 상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살아남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지만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유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을 비롯한 여러 그 해외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갖고 경쟁력 부분과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 지금부터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시간을 갖고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12,000원대에서 사실 주가가 7,000원대까지 급락세에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큰 부각을 최근 들어서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그런 모멘텀을 못 받는 모습 보이면서 좀 급락세 보였는데 오늘 장을 반등으로 좀 시작을 해갖고 그래도 한 12,000원 정도까지 급락이 시작되었던 이 가격대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가 부분보다는 한참 못 미치지만 우선은 12,000원 목표가 잡고 홀딩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상황 놓고 매매 전략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7,500원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좀 대세 하락 모습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두 가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75,590원에 비중이 100%세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LG전자가 유독 힘들어 보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면 기관과 개인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이 팔면 개인이 좀 물량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LG전자 0.6%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64,400원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한번 봐주시죠. 네, LG전자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들 향후에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가 이번 1분기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죠. 그래서 2분기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점이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모바일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색가전 다른 부분에서 LG전자가 원래 강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매출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미국도 그렇게 회복은 하고 있지만 좋은 상황 아닌데 그쪽에 있어서 백색가전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쪽이 계속해서 저렇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될 경우에는 역시나 LG전자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모바일 쪽에 많은 연구개발이라든지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만큼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백색가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받쳐만 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LG전자가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까지 유럽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돼서 매출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다운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LG전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 그런 부분들 먼저 상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호조세로 돌아섰고 그래도 LG그룹 그러니까 전체가 좀 많이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등락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혁이 가셔야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인 코멘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개혁 조건들이 잘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손절가는 6만 원 선으로 좀 제안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가셔야 됐을 때 다시 사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괜히 떨어지는데 보유하고 있지 마시고 6만 원 선 손절가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올해 예상 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최종 목표가는 7만 8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약간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인데요. 목표 주가 7만 8천 원으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역시나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또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현재 LG전자를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매수해보는 것은 좀 좋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1분기에 그 실적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미래 추정치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6만 원 선에서는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945번님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프존입니다. 매수가가 54,000원에 비중이 1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골프존 최근 흐름은 괜찮습니다. 오늘도 3%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은 골프존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익 좀 더 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실적悪우려감 나오면서 주가가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여름철 그런 데 관련된 그런 주들에 있어서 골프존은 피해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린 골프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날씨가 춥거나 아니면은 장마철에 대한 수혜 기대가 높겠지만은 역시나 날씨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피해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관련된 사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지금 사업 용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과도한 우려감은 조금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그러한 관점 속에서 54,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잘 매수를 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다가오는 이 장마철 또 수혜 종목으로서 골프존 같은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도 사실 골프존 2.9%대 그리고 여러 가지 장마 관련 수혜 종목군들 8호라든가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라든가 좀 강세의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나 홀딩 관점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3거래일째 이러한 좀 모습을 현재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3거래일째 연속 양봉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매물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매물 소화 과정 속에서 상승해 준다고 한다면은 6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만 원대 목표가 설정해 드리겠고, 혹여나 겨울철 성수기까지 가시겠다라고 한다면은 6만 5천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도 형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 인구에 대한 증가세는 분명하게 지금 시점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착안하셔갖고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홀딩하시는 전략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골프존으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받쳐주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478선, 코스피는 1,888선입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본뱅크입니다. 매수가가 1,07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성규 팀장님. 네, 코리아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뼈라든지 그 인체 그 조직 세포 이런 것들을 역시나 제공하는 업체죠. 그래서 피부 이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학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느 부분에서 사용하기도 하냐면 성형이라는 부분들에서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전망,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수술이나 인공뼈라든지 뼈라든지 아니면 그 피부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이 기업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본패크 그동안 굉장히 적자에 만성 적자에 좀 시달리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 적자 부분이 어디 부분에서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판관비라서 판매 관리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이제 지불하지 않아도 이 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 지식경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좀 급등 양상은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흑자 전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뭐 아니면 선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내걸 때 그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한 그러니까 이익 수준도 따라가지는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코리아변뱅크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헬스케어라든지 복지 얘기 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차익 실현을 조금씩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최근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갭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밑에서도 갭 구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갭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언젠가는 그 갭을 다 메꾸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일단은 약 980원 선을 1차적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지지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갭을 한 900원 선까지 메꾼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첫 번째로 투자에 참고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를 지금 설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매수가가 40만 1,500원, 비중이 25%였는데 15%를 손절했고 현재는 10%입니다. 목표가가 궁금하고 혹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심기현 대표님이 풀어주실 텐데요. 고려아연은 그래도 5월에 비하면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31만 6,500원 하던 주가가 현재는 39만 1,000원 선인데요. 0.2% 조정받고 있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고려아연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근 흐름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아무래도 금 가격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지난번 같은 경우 7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꾸준하게 뭐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 흐름 보이면서 금과 같은 상품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뭐 3초 양적 완화가 아니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 뭐 유동성 공급 경기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상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고려아연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39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40만 원대에 대한 과연 저항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아마 많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뚫고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41만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좀 커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착안하시면서 그러한 제스처가 나왔을 때는 목표가 41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 부분 약 40만 원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지금 상품 시장 가격 상승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우선 단기 홀딩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도 전망 봐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고 GS건설에 대한 또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건설주 투자하신 분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언제쯤 건설주가 좀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반적인 또 건설주에 대한 또 업황 전망과 또 GS건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건설주들은 지금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 많은 회사채들이 발행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바로 건설 업종들, 그 건설 회사들의 회사채가 가장 많이 발행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설이 그만큼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만한 자금들을 지금 현재까지 시장에서 다 조달할 만큼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채들이 다 일단은 발행을 시켜놓고 그게 만약에 청약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나 건설주도 훅
폭풍을 좀 맞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나마 이제 뭐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이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위기 상황으로 몰리게 됐을 때는 그와 연계된 대형주들도 당연히 주가에 대해서는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익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해외에서도 말 그대로 여러 업체들이 경쟁해서 수주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가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상 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입찰이 지금 된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 기대감만 계속해서 작용하면서 그래도 올해 상반기는 좀 버텼지만 증시가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은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그 어떤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렇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버블이 약간 아직도 버블성이 남아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버블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지금 건설을 지금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철관입니다. 1,58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15일 한번 상한가 기록하면서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심기현 대표님 봐주시죠. 네, 우선은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급등 양상 이후에 최근에 좀 매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동양철강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대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동양철강에 대한 모멘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 무조건적인 급등 양상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 가스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 테마로 만약에 접근하셨든 아니면 펀더멘털로 접근하셨든 수익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장 외국인 사준다고 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대형주, 우량주로 좀 갈아타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코넥입니다. 95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현재 에스코넥 2% 조정받으면서 1,010원 선입니다. 에스코넥 봐주시죠, 이성규 팀장님. 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휴대폰에 쓰는 내외장재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PC 쪽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에서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PC 쪽에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갤럭시가 출시나 그런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요. 올해 3월 달에도 저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한 2년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서 그래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분기별 이익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주가는 기대감만 좀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봐서도 이 회사가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고 여기서 주가를 버틸 만한 확실한 건 근거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험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960원 선 제안을 드리겠고 반등 시에 약 1,100원 선에서 매도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역시나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에는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투자은행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 2020년에는 유럽, 일본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노동인구는 평균 연령은 최근 미국을 넘었고 2020년에는 유럽을 앞지른 후 2045년에는 평균 50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 성장률은 2011년 4.2%에서 2023년에는 3.1%로 하락하고 2050년에는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가 불가피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토지를 가진 신모 씨 등 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 기간의 경과는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판단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라며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노후화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 발행이 제한되고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 보고서 대상 대출인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과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 법인은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현지 시간 어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G20 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이번 G20에서 각국 정상들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와 체계를 주제로 위기를 누인 세계 경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유로존 재정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찾는 데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싱크탱크인 오픈 유럽은 그리스 신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구체적인 긴축 조건과 성장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불가피해 이르면 6개월 내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